혹시 말을 하려는데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그 아찔한 순간 자주 경험하십니까? 분명 어제까지 알던 사람 이름이 방금 뉴스에서 본 단어가 혀끝에서만 맴돌 때 우리 가슴 속에는 덜컥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나에게도 치매가 오려는 걸까 하는 그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서늘한 걱정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병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고 오히려 뇌를 더 젊고 총명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말문이 막히는 순간에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지혜롭게 소통하는 자신감 넘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 있잖아. 그거 단어가 혀끝에서만 맴도는 이유. 가족들과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박선영 여사님. 얼마 전 재미있게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는데 주인공 남자 배우의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키 크고 의사 역할로 나왔던 사람이 있잖아. 왜? 입안에서는 뱅뱅 맴도는데 그 이름 석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손주들은 옆에서 아는 이름을 다 대며 맞춰보려 하고 그럴수록 여사님은 초조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평소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듣던 내가 이렇게 간단한 이름 하나 기억 못하는 바보가 된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마치 내 이야기 같아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설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억력 감퇴나 노화의 신호로 여기며 불안해하지만 이것은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억을 꺼내는 길이 잠시 막힌 것일 뿐입니다. 우리 뇌를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치매와 같은 기억력 질환은 도서관의 책 자체가 불타서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설단 현상은 책은 분명히 제자리에 있는데 그 책을 찾아가는 길이 갑자기 공사 중이거나 다른 책들로 가로막혀 잠시 보이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정보 인출 실패라고 설명합니다. 뇌는 특정 단어를 의미 뜻, 소리 발음, 형태 글자 등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저장합니다. 설단 현상은 의미는 떠올렸지만 소리 정보로 가는 연결고리가 일시적으로 약해졌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뜻은 아는데 발음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힌 길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떠올리려 애쓰지 마세요. 막힌 길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길은 더 망가질 뿐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에 에이,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대신 그 배우가 나왔던 다른 작품, 함께 연기했던 다른 배우, 심지어 그 배우가 찍었던 광고 이야기처럼 주변 정보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막혔던 길 대신 다른 여러 갈래의 오솔길을 통해 도서관의 그 책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 맞다. 그 사람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이렇게 힘을 뺐을 때 찾아옵니다. 둘째,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급하게 말하려 할 때 뇌는 압박감을 느끼고 정보 처리 속도가 오히려 느려집니다.
평소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문장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뇌에게 정보를 찾고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소리 내어 말하고 읽으세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길은 잡초가 무성해지듯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뇌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신문이나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는 뇌 속 단어의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필요할 때 더 빨리 꺼내 쓸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당신의 기억을 훔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어제 본 뉴스 내용이 가물가물하고 친구와 나눴던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희미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놀랍게도 우리 손에 늘 들려있는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니콜라스 칸은 그의 유명한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 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뇌는 플라스틱처럼 변하는 성질, 즉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뇌의 기능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기능은 퇴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한 권의 책을 깊이 읽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오래 생각하며 뇌에 깊이 있는 사고, 회로를 단련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끊임없이 울리는 메시지에 익숙해진 지금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빠르게 훑어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얕은 정보 처리 방식에 최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매일 고속도로만 달리는 운전자가 구불구불한 시골길 운전법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빠른 자극과 망각이라는 고속도로는 쌩쌩 달리지만 깊은 기억과 사색이라는 오솔길은 점점 잡초가 무성해져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화 중에 필요한 단어를 떠올리려 할 때 뇌가 제대로 기억을 꺼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깊이 저장된 기억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정보 조각들만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기억의 길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디지털 단식,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에 딱 1시간.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TV도 끄고 오롯이 하나의 활동에만 집중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뇌에게 이제는 깊이 생각해도 괜찮아라고 알려주는 휴식 신호입니다. 둘째, 하나의 감각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연습하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만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과 바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오직 마음으로 느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려 애쓰느라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느끼고 기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손으로 쓰는 습관을 되찾으세요. 오늘 장 볼 목록, 기억하고 싶은 문장, 하루의 간단한 일기 등을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과 달리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는 뇌의 더 많은 영역을 자극하여 기억을 훨씬 더 깊고
오래도록 저장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쓰지 않는 단어는 녹슬어 사라집니다. 은퇴 전에는 누구보다 논리정연하고 유창하게 말했던 김정혜 여사님.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한 뒤 그녀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라고는 시장에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묻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간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예전처럼 세련되고 적절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거, 저거 같은 대명사만 반복하다가 스스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한때는 나도 참 똑똑했는데 하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에서 말하는 어휘의 활성화, 임계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 단어들을 우물 속의 물이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는 우물 입구까지 물이 차 있었어. 펌프를 살짝만 눌러도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은 단어는 저 깊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 한참 동안 힘들게 펌프질 생각을 해야 겨우 한 방울씩 올라오는 것입니다. 즉, 단어를 쓰지 않으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꺼내 쓰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지 않는 어휘의 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익숙한 표현을 낯설게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맛있을 때 맛있다고만 하지 말고, 풍미가 깊고 맛의 조화가 참 좋네요라고 표현해 보세요. 날씨가 좋을 때 날씨 좋다 대신, 하늘이 청명하고 바람이 상쾌했어. 기분까지 맑아지네요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 작은 노력이 뇌에 잠자고 있던 단어들을 깨우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둘째, 하루에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우고 3번 사용해 보세요. 신문이나 책에서 마음에 드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 찾아서 그날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의식적으로 3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유자적이라는 단어를 배웠다면 오늘은 나도 신선처럼 유유자적하게 한번 보내봐야겠네라고 말해보는 식이죠. 사용된 단어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셋째, 끝말잇기나 십자말풀이를 즐겨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뇌의 단어 저장고를 구석구석 탐색하며 잠자던 단어들을 강제로 꺼내 쓰는 아주 효과적인 두뇌 훈련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단어만 쓰면서 총명한 두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머릿속 조리대가 점점 좁아집니다. 날카로운 지성을 자랑하던 강태원 사장님은 은퇴 후 친구들과의 토론 모임에서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분명 머릿속에는 반짝이는 생각들이 가득한데 막상 입을 열어 조리 있게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엉키고 맙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떤 단어부터 꺼내야 할지,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더듬거리는 사이 대화의 주제는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작업 기억을 요리사의 조리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조리대가 아주 넓었어.
온갖 재료 생각, 단어, 정보들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동시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리대가 자연스럽게 조금 좁아집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재료만 올려놓고 차분하게 순서대로 요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좁아진 조리대 위에 예전처럼 많은 재료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 재료들이 뒤섞이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아수라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화 중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좁아진 조리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 번에 한 가지 요리만 하세요. 즉, 말을 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 바로 그 한 문장에만 온전히 집중하세요. 조리대가 깨끗하고 단순할수록 필요한 단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을 멈추지 말고 문장을 길게 이어가세요. 단어가 막혔을 때, 그거 뭐였더라 하고 말을 멈추면 뇌는 압박감을 느껴 조리대 위에 모든 것을 쏟아버립니다. 그 대신 말을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어가며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명절 때 주로 먹는 음식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러운. 아, 맞다. 동그랑땡. 이런 식으로 설명의 흐름을 이어가다 보면 뇌는 조급해하지 않고 막혔던 단어를 찾아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셋째, 중요한 자리에서는 핵심 재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회의나 발표처럼 긴장되는 자리에서는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꼭 전달해야 할 핵심 단어 서너 개만 미리 종이에 적어두는 겁니다. 그 핵심 재료만 있으면 나머지 요리말은 훨씬 더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이라는 안개가 기억의 길을 가립니다. 이은주 어머님은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사돈들 분들 앞에서 아들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입을 때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두엽이 상황을 통제하지만 우리가 극심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면 편도체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뇌의 통제권을 빼앗아 갑니다. 마치 집안에 불이 났을 때 이성적인 집주인 전두엽은 힘을 잃고 시끄럽게 울리는 화재경보기 편도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는 어떤 단어를 써야 품이 있을까 하는 논리적인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뇌는 오직 이 위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끄러운 경보기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강력한 무기는 깊은 호흡입니다.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호흡이 얕아지면 뇌는 더 큰 위협을 느껴 경보기를 더 시끄럽게 울립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천천히 쉬는 것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잠시 멈춘 뒤 입으로 8초간 길게 내뱉어 보세요. 단 3번의 심호흡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비상사태가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며 경보기를 끄게 됩니다.
둘째, 완벽한 문장이 아닌 핵심 단어 하나만 떠올리세요. 불안할 때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관련된 단어나 특징 하나만 떠올리는 겁니다. 그 작은 단서 하나가 안개 속에서 등대를 발견하듯 기억의 길을 다시 밝혀줄 것입니다. 셋째, 시선을 살짝 위로 향하세요.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래를 쳐다보면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고 정면이나 살짝 위를 보면 이성적인 사고가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순간 바닥을 보며 머리를 쥐어뜯지 말고 상대방의 미간이나 먼 곳을 바라보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오늘 우리는 혀끝에서 맴도는 그 답답한 단어 하나에서 시작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까지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말문이 막히는 것이 내 기억력이 쇠퇴해서가 아니라 내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것을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자주 쓰지 않는 단어는 잠시 길을 잃고 긴장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어쩌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그 잠시의 멈춤은 우리 뇌가 보내는 따뜻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좀 더 천천히 가도 괜찮아.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당신의 진심만 전하면 돼 하고 말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젊은이들의 화려한 어휘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깊이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듬거려도 괜찮고 조금 막혀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멈춤의 시간마저도 당신의 말을 더 진솔하고 무게감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말이 막히는 순간에 불안해하는 대신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 애쓰고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저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